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재명 대표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나를 한번 가볼게요. 야, 여기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민주당 그 패널들처럼 얘기 안 해요. 무조건 구속 안 된다, 무조건 구속된다 이런 얘기는 안 그런 말 하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증거를 우리 눈으로 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된다 안 된다 단언할 수 없는데. 그렇죠. 저는 구속이 된다 한 표.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알려줬어. 나한테 스스로 알려줬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으면 드러눕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네. 녹색병원으로 다시 가지도 않았을 거고. 녹색병원 녹색병원으로 가서 더 버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그런 메시지를 쓸 리가 없지. 쓸 리도 없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 안 하시고 그냥 변호사 하시고 법조계에 계셨으면 진짜 훌륭한 법조인이 됐을 것 같아요. 예견을 하잖아. 딱 보면 기록 보고 딱 알잖아요. 보니까. 왜 정치판에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제 추정은 증거를 보고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제가 볼 수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번 행동 패턴을 보고 이번 건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단식의 시작부터 이번에 지난 과정 그리고 또 썼던 그 SNS 메시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건은 진짜 어렵겠구나라고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 그 관련해서 한 150페이지 가까이 되나요? 그 내용도 이렇게 쭉 보면 검찰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렇게 오래 연구하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 수사의 중심이 제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제 후배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후배가 뭐 저한테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후배가 뭐 저한테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있네.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증거가 많대요. 너무 증거가 많고 그리고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너무나 뭐 빼박으로 목소리가 있는데 뭐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뭐 김인석과 관련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사실 쌍방울하고 대북송금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 아니에요? 평화부지사. 그렇지. 그걸 끝이지. 평화부지사로 끝이에요. 본인이 만들었잖아. 평화부지사. 저기 거기밖에 없지. 없죠. 경기도밖에. 거기밖에 없지. 그리고 이재명이 뭐 과장 정결도 본인이 다 챙긴다면서요. 아니 그때 저 성남시에 원스트라이크하고 얘기하면서 100만 원 예산까지 자기가 챙긴다고 보도블럭 하나 자기가 본다고 그러고 그렇지. 별소리 다 했잖아요. 사또 시절에. 근데 본인이 그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남북 관계 때문에 만들어 놓은 평화 부지사와 관련된 요 본인의 방북하고 그것만 딱 전결을 안 봐? 그게 그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에 연정부지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름을 굳이 바꾸면서 연정도 안 하면서 그거를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만든 시점이요. 그 18년도 9월 달일 거예요. 18년도 6월에 이제 선거해서 도지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관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관찰사가 되지 관찰사가. 관찰사가 된 다음에 그 문 대통령이 평양 갈 때 안 데리고 가잖아요. 관찰사 그렇지. 다 데리고 갔는데. 관찰사 다 데리고 갔는데 또 자기만 안 데리고 갔잖아. 왕따 됐어 그때. 네, 그러니까 박원순, 최문수 다 데리고 갔잖아. 네, 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어떡하지 해서 평화부지사 만들어서 이화영을 고용을 하고 맡겼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고를 안 받는다고? 요것만. 왜 만들었는데? 요것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그러니까. 건데. 자기 그때 문통하고 같이 못 가가지고 삐져가지고. 삐졌던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 아주 유력한 2등 같은 3등이었잖아요 대선 경선 때. 그렇지. 17년도에. 그렇지. 2등 그러니까 같은 3등. 문통이 그때 또 해경군 김씨 나오고 얼마나 감정이 안 좋아서 아 옛날 얘기 다 나오네. 그렇지. 다 해요. 그런데 재밌는 중간에 안희정도 죽고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 완탑 될 것 같으니까 견제한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그 시절 생각해 보면 수수수 풀리지. 딱 연결해 보면 되죠. 맞아. 안희정 지사 그 저걸로 날아가고. 네, 안희정 날라간 게 18년도 3월인가 4월인가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다 그 시절이라니까. 한번 돌아가봐요 5년 전으로.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이렇게 쭉 따라와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 네,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근데 딱 요 단식만 보고서는 뭐 대표님이 건강이 어떻습니다. 아니 그 앞에 막은 거는 왜 얘기 안 하냐고. 그렇지. 제가 그 얘기하는 거. 불과 맞아요. 6개월 2월 27일날 그럼 당당하게 뭐 한다면서 그때는 왜 부결시켰어요? 뭐 검찰이 다른 검찰인가? 그러니까. 아니 3개월 전에 아무도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다 당당하게 멋있게 얘기하고. 아무도 안 시켰어. 근데 딱 나와서 심지어
뭐 10번을 부당해도 10번을 불어도 10번을 간다. 닦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당한 영장 청구일지라도 자기는 당당하게 하겠다. 나가겠다. 근데 왜 누워? 왜 안 가 이번에?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단어를 너무 욕보인 거예요. 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그렇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많이 썼어. 당당함을 너무 많이 썼지. 그러니까 그 아까 형님 얘기한 것처럼 대북 송금하고 본인이 그 방북 비용하고 이거는 역사적 관계를 쭉 보면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코미디인 거잖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인지 부조화가 있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몰라.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까먹었네. 내가 거기 투자했는지 몰라. 이런 그래서 사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본인이 다 했는데 갑자기 그거 부지사 전결이라 모른다고.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러더니 이제 변호사는 나오더니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경찰청장이 이걸 발행했으면 제가 저를 압니까? 뭐 이거. 그분 얘기해야 돼요. 그분 광주 고검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받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광주 고검장까지 하려면 얼마나 훌륭한 검사 생활을 했겠어요. 그럼요. 나름 초 에이스 투입한 거지. 그분 망했어요 지금. 어. 거기에요. 광주 광산갑이거든요. 그 사람. 거기에는 광산갑. 거기에는 이용빈 의원이라고 의사, 동네 의사라는 분이 현역인데 그분은 이재명 주치의라고 막 그러고 있고 이 사람은 법률 주치의라고 옆에 가고 둘이 이제 싸움 붙였잖아요. 그렇지. 그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법률 주치의 이거 구속되면은 끝나지. 뭐 출판 아니 기념도 내가 난리 보기에는 났는데. 그 저거 운전면허증 얘기하면서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희화화가 돼버렸거든. 그것이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방송도 두어 번 했는데 그냥 아주 저 순수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그 예시를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고검장 출신의 초 에이스를 붙여서 고액 과외를 받았는데 시험을 들어가서 딱 보니까 망했어. 문제가 안 나와. 야 오늘 시험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얻고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또 수준이잖아요. 시험 보고 망한 거예요. 시험 보고 망한 거. 그거 완전 사또 수준인 거야.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 영장 실질심사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누가 지정을 해? 언제 영장 실질심사 실질심사는-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법원에서 결정해요. 법원에서 결정. 네, 법원에서 결정하고 언제 할지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판단해서 통과할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자동골이냐 거의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못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 계속 단식을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이 현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기 위해서 단식을 계속하겠다. 만약에 그럼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변소를 못하고 기록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건 100% 골이에요. 그럼 이재명 어떻게 할 것 같아? 단식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지금 빨리 드셔야지. 이제부터 빨리 드셔야 돼. 바로 먹으면 안 돼 또 그게 단식이 장이 놀래요. 그렇지. 근데 아니 수액은 계속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또 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많이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단식 전에도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단식하기 전에도 어. 몸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단식하려고. 단식을 오래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었다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이게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 때까지 단식을 하면서 안 간다. 3,000명 넘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지금 보고 계신 3,000분 빨리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머리가 좀 아프겠네. 여기서 좀 더 지금 갑자기 오늘 갑자기 단식을 그만두면 좀 웃겨요 또. 그럼 또 이것 때문에 안 한 것 같잖아. 그래서 녹색병원 간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보안이 철저하잖아. 보안이 철저해서. 우리 못 가잖아 거기. 그 간판 봤어요? 녹색병원 간판? 진짜 지금 기가 막히던데. 지금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나왔네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영장 실질심사 전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는 회복이 돼야 나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근데 이게 오늘부터 그만하기도 뭐하고 또 내일 하루 이틀은 더 하고 그럼 그때까지 몸이 안 돼서 못 나간다는 꼴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나는 어떻게든 영장 심사는 무조건 나간다. 무조건 나가요. 요거는 제가 장담해도 이거 박제되거든 우리 영상 어차피. 그렇죠. 나가고 누워서도 나간 적 있대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누워서도. 휠체어 수준이 아니라 누워서도 간 적이 있대요. 변호사랑 뭐 어떻게 대동해서 그냥 들어는 가니까. 누워서도 간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나갑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그렇죠. 그래도 나가도 이제 꼴인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형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 칩시다. 우리는 뭐 불구속 뭐 이거 뭐 두 개 나눠서 생각하면 너무 길어.
구속이 되면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선택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당원당규가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엄격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비대위가 들어가기 위한 요건이 되게 엄격해서 비대위 요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임기를 8개월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거리가 되면 무조건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돼? 네. 근데 그게 12월 28일이에요. 작년 8월 28일에 됐기 때문에 그렇지. 12월 28일까지 이재명 대표가 명목상의 당대표 직인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당대회를 해야 돼. 비대위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를 한 석 달을 버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당대회 하면 당이 깨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옥중 뭐 저쪽 얘기 그 옥중 공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얘 진짜 관둘 수가 없어. 관두면 전당대회니까. 자, 그럼 12월 그 옥새 들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돼. 근데 뭐 어쨌든 그다음에 12월 29일이 딱 됐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선택지가 세 개예요. 12월 29일부터의 선택지. 자, 1번 대동단결에서 비대위로 갈 수 있어. 비대위. 그다음 이건 이제 거리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사고냐 거리냐 우리 이준석 때 했던 거 그거 할 수도 있어요. 거리. 두 번째는 승계의 가능성이 있어요. 승계. 네, 승계. 민주당은 당 서열로는 2등이 원내대표인데 승계 순위는 당 서열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요? 원내대표가 아니야? 수석 최고위원이라 정청래야. 승계면 정청래.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계속 이재명. 그래서 계속 웃고 약간 뭔가 웃음이. 자기라는 거예요. 차기 당 대표가. 그러니까 12월 28일이 지나서 비대위로 안 가고 승계를 하게 되면 정청래라고. 정청래. 정청래가 세자야 지금. 그다음에 세자네.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 전당대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당대회.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전당대회는 안 하겠네. 전당대회는 없다고 보면은 그럼 정청래 승계냐 비대위냐의 싸움인 거예요. 12월 29일 이전에는. 그러면 12월 29일 이전 28일까지는 그 이재명이 만약에 옥중에서 업무를 못 한다. 사고다 거리가 아니고. 그러면 박광원 원내대표 대행 체제가 될 거예요. 야, 여기 되게 또 아주 재밌는 또 이 스토리가 나와요. 아무도 이거를 분석을 안 하길래 했는데 제가 민주당 거 보고선 한 건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 이거는 오늘 공부 여러분들도 완전히 됐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정청래를 유심히 보세요. 그 단식할 때도 보면요, 정청래가 텐트에 계속 가서 단식 하나하나 감시하는 것 같더라고. 계속 감시해서 좀 어떻게 좀 단식해서. 그 다음에 난데 아버지. 나 진짜 죽겠네 정말. 우리 저 빨리 왕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것 같더라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왕이 될 상이네. 그러면. 야, 그럼 이게 진짜로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은 민주당이 그러면 3개월간 붕 떠 있다가 어쨌건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전당대회는 너무 하잖아 지금 전당대회. 못해요 그거는. 지금 전당대회 하면은 거의 무슨 전당대회 한다고 치면요, 개딸들 그거 대의원 뭐 없애나 그거부터 다시 들어가요. 우리 잊고 있었잖아. 그렇지. 민주당은 병이 깊어요. 큰일 났네. 너무 많아요 민주당 이슈가. 그러네. 그럼 일단 전당대회를 못하면 일단은 지금은 그냥 사고로 보고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정청래가 이거 거리다. 오늘 또 근데 지금 저기 개딸들이 박광원 나오라 막 난리던데. 그러니까 개딸을 등에 이제 업어서 이렇게 이어받은 정청래가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어요 당 대표가. 그렇지. 그 상태가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거리다. 승계를 해야 돼. 이러면. 이건 사고가 아니라 거리다. 우리 당 작년에 했잖아요. 이준석이 그렇지. 거리냐 사고냐 비대위가 사고. 되냐 안 되냐 해서 한번 쇼했다가 뭐 이렇게 그 꼴은 난다니까요. 정청래가 보통 사람이야? 그렇지. 지금 거기다가 아까 나도 개딸 뭐 저 바깥에 뭐 저기 박광원 나오고 박광원 뭐 원내대표는 그래도 뭐 약간 부결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까지. 그래서 아까 김주표 의장이 잠깐 불러가지고 그거 그 이상한 거 이렇게 얘기할 때 표정 봤어요? 윤재욱 대표랑 그 발표하기 전에 표결 결과 발표하기 전에 화면 한 10초 정도 나와요. 김주표 의장 불러요. 원내대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거 가표 여기 이거 점 찍은 거 그거 얘기할 때 완전 흑빛이야. 그 다음에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딱 알았어. 게임 끝났구나. 그때 앵커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뭐 화면 보니까 뭐 이래서 가격 같은데요. 그렇게 된 거지. 야, 이게 진짜 지금 맛있겠지. 포스트 이재명 상황이 되게 쉽지 않네요. 정청래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약간 농담인 줄 알았거든. 아니라니까.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청래가. 본인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수석 최고위원. 그 우리 당이랑 달라요. 저희는 승계 순서가 그 서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승계. 저희 당에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직위 자체가 그냥 자기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최고위원 1등 했다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민주당은 있더라고.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민주당이 머리가 너무 아프겠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단식할 때만 코딱지 떼주는 박찬대도 있고 정청래도 있고 뒤에서 딱지형. 걱정하는 척하지만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진짜. 나 어떻게 되면 한 사람은 대표하려고 뭐 승계니 뭐니 할 거고, 그렇지. 박강원도 대행할 거고, 자기 누가 쳐다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아. 그러네. 맞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강경파들의 인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한 게 결국 단식이다. 야. 근데 그 결정은 제가 그랬잖아요. 올바른 정무적 보좌를 받았으면 그 결정을 할 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고립돼 있기 때문에 보좌 받을 사람은 사또 시절 이방, 형방, 호방이에요. 그 이방, 형방, 호방도 다 감옥 가 있잖아. 그래도 나와 있잖아. 그래도 한 명.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수준의 보좌를 받은 결정이 단식이라고 제가 그날 지지난 방송 때 얘기했잖아요. 맞아. 이게 뭡니까 이게? 단식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단식이 최악의 선택인데 이재명 대표가 요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는 또 나름 최상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럴 수는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제 이제 거의 SNS 올리면서 똥볼 찬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운이 거까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도 거까진 거예요. 대통령도 될 뻔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거까지예요. 거까지였어. 그거 어떻게 해? 야, 이 포스트 이재명 얘기할 때 정청래 얘기를 이렇게 분석을 들으니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웃는 게 이해가 되네.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지금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면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께서 승계를 하면 이 나머지 가만히 있을까? 일단 개딸은 정청래 편이잖아요. 그렇지. 네,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러면서 뭐 이제 난리칠 거야 아마. 정청래 또 이순신도 거의 옛날에 전대협 시절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가공의 타도 대상을 만들어요. 가공의 타도 대상. 타도 대상. 그 윤석열 정권이야. 그렇지. 독재 정권, 독재 검찰, 야당 탄압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센 말만 하면서 공천도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 당을 같이 하겠냐고요. 생각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뭐 160명, 170명 하는데 그 중에 진짜 아스팔트에서 돌 던지면서 운동하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네, 반은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하겠냐고 그거를.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자발적 정계 개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거기서 같이 해 그거를. 그렇지. 지금 만약에 이재명 가고 정청래가 오면 그 양반들 더 힘들어질 텐데. 그렇죠. 오늘요 이재명 이거 이렇게 됐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이라고 변호사 하시는 분 있어요. 의왕 과천에 그분이 울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조차 학생 운동할 때 애기였단 말이에요. 애기.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분이 정청래가 만약에 지도부가 돼서 그 당이 80년대 운동권 그런 분위기로 막 버틸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공천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리고 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도 순혈주의라. 운동권에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을 쓰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이게 진짜 이 분석이 되게 재밌다.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 아니요, 제가 바로 그 다음 세대라 저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학교 다닐 때 봤다고요. 야, 그러면은 진짜 민주당이 진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도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는 볼 수 있다. 원래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이름만 민주당인 거지. 안 민주잖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나오기 위해서 90년대 후반에 새천년 민주당 뭐 새정치국민회의 만들 때 운동권을 대거 수혈을 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엔 좋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당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 돼서 당이 완전 바뀌어 버렸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왔다고 봐요. 야,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 구속된 이후에 민주당도 첩첩산중이네. 그렇죠. 진짜 형 말대로
진짜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다. 쪼개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쪼개질 수밖에 없다.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근데 저희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당도 좀 오른쪽에서 좀 과격한 분들 그냥 태극기라고 할게요. 그래요. 그분들이 저희 당과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일찌감치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저희 뭐 전광호 목사라든지 이런 그렇지. 분들하고는 당을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분리했죠. 그게 그나마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저력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한참 거기에 갔을 때 4년 전에 똑같은 짓 했어요. 우리 광화문 가서 장외 집회하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다 지금 했어요. 그때랑 똑같아. 똑같잖아요. 그러고서 나온 성적표가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 안쪽 끝까지는 안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은 이미 20년 전에 그 씨앗을 잉태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결과다. 오늘 이건 뭐 완전 오늘의 그 영장이 나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영장 나왔다고 좀 오늘의 체포동의안 이 그 표결 결과로 여기까지. 오늘 아무튼 이재명 대표 이제 아마 일어나셔서 준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해서 정리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